활용 가능한 유무인 잠수정 개발 동향에 대해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의 이판목입니다. 심해 탐사를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우주에 가려면은 우주선이 필요하듯이 심해를 가기 위해서는 잠수정이 필요합니다. 이 잠수정은 무인 잠수정과 유인 잠수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 안에 현재 무인 잠수정과 유인 잠수정의 세계적인 동향, 짧은 시간이지만 동향 말씀드리고, 국내 현황,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동해 탐사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발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연사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동해는 저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는 생명체가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울릉도, 독도 인근 해역에 지질학적으로 어떤 구조인지, 그런 울릉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이런 과학적인 사실뿐만이 아니고, 동해는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해역이라 러시아, 일본, 그 다음에 남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상충하는 지역이고, 이런 지역에 동해 울릉도가 동해의 정점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이 환동의 탐사를 울릉도나 이 동해안을 기지로 탐사한다면은 우리가 이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좀 더 우리가 나아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해에서도 해양 사고 같은 것이 일어났을 때 그런 해양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인 잠수정이나 유인 잠수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뒤로 하는 게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좀 확인했어야 되는데, 수중 로봇, 무인 잠수정 수중 로봇은 대략 5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케이블이 연결돼서 내려가는 잠수정을 ROV라고 분류하고 있고요. 케이블 없이 동력을 이용해서 운항하는 것은 자율무인 잠수정 AUV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박종진 박사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글라이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인 잠수정도 로봇팔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생체 모방 로봇이 뱀, 오징어, 그다음 해파리 이런 형태도 로봇이 있고,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 같이 참치 로봇, 개 로봇, 가재 로봇 이런 형태의 로봇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로봇이 어떻게 기술이 구현되고 있는지 짧은 시간 안에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이 수중 로봇, 심해 탐사를 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된 사례를 앞에서 간단하게 보여주셨는데요. 좀 더 그거를 이제 연대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유인 잠수정이 제일 먼저 해저를 탐사할 수 있는 장비가 1988년에 86년에 개발돼서 운영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수심이 250m밖에 안 돼서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는 않았었고요. 유인 잠수정보다는 이제 무인 잠수정 기술이 이제 90년대 들어와가지고 C로브 300이라는 ROV를 개발을 이제 필두로 AUV, 그다음에 이제 심해 무인 잠수정 해미레가 2007년에 개발됐고, 그다음에 기뢰를 제거할 수 있는 MDB라는 무인 잠수정이 개발됐습니다. 그 이후에 자율무인 잠수정 AUV나 해저 광물 자원을 채광할 수 있는 미네로,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해난 사고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무인 잠수정들, 그리고 이제 그거와 병행해서 생체 모방 로봇 크랩스터라는 것이 2013년과 16년에 개발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해 무인 잠수정 해밀에는 2007년도에 개발 완료됐습니다. 근데 요거는 6,000m까지 내려갈 수가 있고, 무게가 4.2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로드는 100km에서 200km 가까이를 이제 싣고 내려갈 수 있으면서 로우팔로 선상에서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한 그런 구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해밀의 이제 제작 과정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해밀회가 그 심해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안정하게 작동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부식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전원도 공급되고, 그다음 각종 센서와 액추에이터, 매니플레이터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전원 라인과 신호 라인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식이 잘 안 되는 구조로 저희가 이제 구조물을 만들어서 웰딩하고 그거에 대한 비파기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심해에는 압력이 10m 깊어질 때마다 일기 없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모든 전자장비는 내압 구조 안에 내장하게 됩니다. 그런 내장한 거를 케이블 와이어링하고 그렇게 하고 그거를 육상에서 테스트를 하면서 이런 수중 로봇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개발된 거는 선상에서 제어를 하기 위해서 선상 제어실을 오퍼레이터의 인체공학적으로 배치해서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해에서는 압력이 6,000m 내려가면 600기압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압력에 견디는 구조물을 반드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밀에 개발할 당시에는 이런 고압 챔버가 국내에 없어서 일본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일본 잠스텍에서 내압 시험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장비가 필요해서 심해 고압 챔버가 이제 저희 연구소에 설치가 됐고, 최근에는 대학에도 이제 설치돼서 심해 탐사 연구하는 데는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됐습니다. 이런 장비 테스트는 인프라가 구축됐지만 이 전체적인 시스템에 운용하고 시험 평가를 하기 위해 탐사하고 하기 위한 시설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장비 수중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중 로봇이 얼마나 잘 이동하는지, 그다음에 원하는 속도, 디자인 속도를 내는지를 실험실 내에서 성능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속도를 낼 때 어떤 유체역학적인 특성을 갖는지, 그런 유체역학 특성을 이용해서 저희가 수치적으로 실제 모델이 아닌 수치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치 모델과 실물을 겸해서 디지털 트윈에 적용해서 새로운 장비를 개발할 때는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남해연구소 앞에 장목 앞바다에서 실전 테스트하면서 속도 시험하고 있는 장면, 그다음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설계 수명을 제대로 낼 수 있는지 그런 테스트를 실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중에서는 잠수정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동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항법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관성 항법 시스템으로 이제 항법 시스템을 구축하되 육상에서 GPS에 대응하는 수중의 어코스틱 포지셔닝 시스템이라는 음향을 이용해서 측위하는 기술을 융합해가지고 정밀한 항법을 구현하는 그런 정밀한 복합 항법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보여드리고 있는 장면은 제가 키포인트 잘 못 쓰네요. 해밀을 이용해서 동해를 탐사하고 있던 장면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장면은 서태평양의 포캐스트 열수 분출구의 주변에 해밀회가 투입돼가지고 생명체를 모니터링하고 광물 자원, 그다음에 생물 자원을 채집하고 있던 장면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다음 장면은 블랙 스모크라고 이제 마찬가지로 서태평양의 심해 3,000m 근방에서 발견된 블랙 스모커를 해밀회가 투입되어서 조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높이는 약 4m 정도 되는 침리인데 이런 침리의 주변에 이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고 저기에서
이제 거목해 보이고 있는 것이 이제 광물 파티클들인데, 그런 입자들을 채집해서 어떤 성분으로 저 화산이 열수가 분출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이런 장비들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광학적으로 시계가 탁한 서해나 남해 같은 경우에는 광학적으로 해저를 관찰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해역에서는 초음파 카메라를 이용해서 수중을 관측하게 되는데, 요 사례는 초음파 카메라를 이용해서 다이버가 수중 작업하는 것과 해저의 철제 소수를 유물 회수하는 그런 과정에 시뮬레이션 철제 소수를 회수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수된 거는 선상에서 곧바로 분석과 데이터 처리, 샘플 처리해서 저장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과학자들이 새로운 사실들을 밝히는데 이런 장비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수중 로봇으로 저희가 게와 랍스터를 융합한 크랩스터를 제 연구소에서 개발했었습니다. 이거는 6개의 다리로 수중에서 보행하면서 이동하고, 그리고 수중에 떠 있을 경우에는 노젓듯이 다리를 휘저어 수영하는 그런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심 200m와 6000m용 두 가지 타입으로 개발했고요. 이런 천혜용에서는 해저 유물 탐사와 같이 ROV가 하기도 어렵고 AUV가 하기도 어려운 것에 해저에 기어가서 조심스럽게 작업하는데 이런 크랩스터 로봇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은 해저 크랩스터가 이제 개발돼서 시험 평가하고 해저 유물 탐사에 활용됐던 그런 장면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시간을 제가 앞에서 많이 까먹어가지고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형태의 수중 로봇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요 보여드리고 있는 장면은 미국의 노티커스 로보틱스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수중 로봇입니다. 이동할 때는 AUV와 같은 형태로 유선형을 유지하지만은 이동해서 작업할 때는 실린더 형태의 본체가 상하로 분리되면서 중앙에서 작업팔이 이제 양옆으로 뻗어 나와가지고 ROV처럼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신개념이 지금 도입돼서 실제로 제품을 만들어서 이거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ROV가 선상에서 제어되는 것과는 달리 스스로 작업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인공지능이 접목돼서 이 로봇을 운용하고 제어하는 것이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 유인잠수정 개발을 앞에서 박효석 박사님께서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11,000m까지 들어가는 잠수정을 중국이 개발했고, 그다음에 이제 상업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리미팅 팩터라는 유인 잠수정은 전 세계 바다를 가장 깊은 곳을 지금 탐사해서 시범 운영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나라도 이런 개발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과제가 착수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거 유인 잠수정과 ROV, AUV의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향후 이런 수중 로봇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유인 잠수정의 장점과 무인 잠수정의 장점을 살린다면 어떤 기술이 도입될 수 있을지를 이제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의 무인 잠수정인데 이름을 딥 언더워터 오토노머스 로봇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거는 UUV 무인 잠수정과 유인 잠수정의 기능을 접목시키되 거기에 AI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해서 자유로 운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은 실제 바다에 유인 잠수정을 타고 심해를 들어갔을 때 실제로 과학자가 느끼는 것은 현장감입니다. 저도 프랑스의 유인 잠수정을 타고 지중해를 들어갈 기회가 있었는데 실제 바다에서 미세하게 숨쉬고 있는 장면을 바로 창 코앞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경이감이 있고 거기서 또 찾을 수 있는 진실은 더 다른 게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인 잠수정 개발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유인 잠수정과 무인 잠수정 기술을 접목한다면은 새로운 자율 지능을 갖는
유인점성 기능을 하면서 자율주행을 하는 무인점성도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개발했을 때는 좀 더 유인점성은 시간 제한 때문에 장시간 탐사를 못하는데 이거는 유인점성 기능뿐만 아니고 장시간 탐사할 수 있는 그런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과제를 제안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